자, 통일신라의 발전 숙제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돼 있네요. 1번 김춘추는 김유신의 도움을 받아서 최초의 진골 출신 임금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진골 출신이 되겠습니다. 진골. 자, 그 다음 2번 신문왕은 장인어른이었죠. 김흠돌의 난을 뭐했다? 진압했다. 김흠돌은 대표적인 진골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진골 귀족들의 반란을 진압했다라고 배웠었습니다. 3번 통일 이후에 신라는 전국을 9개의 주로 뭐했다? 나누었다. 그리고 지방에 군과 현을 두어서 지방관을 보내서 다스렸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밑에 2번 볼까요? 자, 2번 통일 후 신라는 집사부와 그 장관인 시중의 권한이 뭐 되었다? 강화되었고 반대로 화백회의와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왕권과 관계 있습니다. 집사부하고 이 시중의 권한 강화는 뭐와 관련이 있다?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번에 신문왕은 관리에게 지급되고 있던 노급을 폐지했죠.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이라는 것을 새롭게 지급하였다. 관료전하고 노급은 차이점이 뭐다? 백성들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없다. 노급은 백성들의 노동력도 이용할 수 있는 게 귀족의 노급이었죠. 그래서 신문왕은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급을 폐지했었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3번입니다. 발해 이야기네요. 자, 발해 무왕은 장문휴를 보내서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였다. 장문휴를 보내서 당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죠, 무왕은. 자, 두 번째, 선왕 때 요동에서 연해주까지 이르는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해동성국이었다. 선왕, 해동성국 핵심어가 되겠죠. 3번, 발해는 가장 작은 행정구역인 촐라까지 고구려인 출신 지방관을 보내서 직접 다스렸다. 촐라까지는 고구려 출신의 지방관을 보낸 게 아니고 촌주, 말갈인이 직접 다스렸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4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9세기 전반 웅주도도 김헌창. 자, 김헌창의 난이죠. 근데 김헌창의 난은 진골 세력의 반란이 아니고 이때부터는 우리가 무슨 쟁탈전이라 부른다? 자, 왕이 쟁탈전이라 부릅니다. 김헌창의 난이 있었고 하나 더 있죠. 장보고의 난이 있었습니다. 요게 신라 하대 왕이 쟁탈전이었다고 배웠고 2번 신라 말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약해지자 지방에서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가 성주, 장군이라고 불렀던 호족들이 있었죠. 그 호족들이 성장하였다라고 배웠어요. 자, 5번 신라의 지배층이었으나 골품제로 인해서 고위관직의 진출에 제한을 받았으며 신라 말 호족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건설했던 정치 세력은 우리가 육두품이라고 배웠습니다. 육두품은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았죠? 진골하고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육두품과 진골은 사이가 안 좋았으니 그들과 같이 정치 세력과 함께 했던 호족이나 사상으로는 풍수지리설하고 선종불교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서남해안을 지키던 장교 출신이고 후백제를 건국한 인물은 견훤이 되겠죠. 자, 3번에 신라 왕족 출신인 궁예가 송악을 도읍으로 하여 세운 나라는 후고구려였습니다. 이후에 마진태봉으로 나라 이름을 변형했었다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그 다음은 1번 객관식 통일신라의 발전을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에 해당하는 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돼 있네요. 자, 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었고 이후에 직계 자손들이 왕위를 이었다.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니까 우리가 무열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름은 김춘추였죠. 무열왕.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삼국통일을 완성하였다. 삼국통일을 완성한 사람은 누구다? 문무왕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볼까요? 가상 인터뷰 기억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면 자, 신문왕의 업적을 묻네요. 신문왕의 업적 골라봅시다. 김음돌의 반란 진압, 진골 세력 숙청, 니은 같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국학을 설치하여서 유교학을 보급하였다. 이것도 육두품을 등용하기 위함이죠. 육두품. 자, 그 다음에 리을, 관료전을
폐지하고가 아니고 관료전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급하고 노급을 뭐 했다? 폐지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일 이후에 신라가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들의 특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 왕권 강화 정책, 그 다음 귀족들의 특권 정책인데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신문왕의 업적의 아닌 거 고르면 돼요. 네. 신문왕은 곧 무슨 권 강화다? 왕권 강화다. 신문왕하고 왕권 강화가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닌 거 고르면 됩니다. 자, 1번 노급을 폐지하였다. 맞죠? 2번 화백회의 기능을 확대한 게 아니고 화백회의를 뭐 시켰죠? 축소시켰죠. 네. 화백회의와 상대 등의 기능을 약화시켰습니다. 3번 시중의 권한 강화 맞고 4번 국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한 것도 맞습니다. 5번 집사부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것도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정답이 틀린 것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통일 이후에 신라가 민족 통합을 위해서 실시한 정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돼 있네요. 자, 기역.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상대 등의 권한을 축소하였다. 신라가 민족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고구려 사람들과 백제 사람들을 뭐 이용했다, 같이 융합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기역은 관계는 없는 말이고요. 구서당 중요하다 했죠. 구서당에 신라인뿐만 아니고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이는 포함시켰다. 맞는 말입니다. 자, 각 주마다 디귿에 각 주마다 일정씩 균등하게 지방군을 두었다. 이것도 관계는 없죠. 민족융합하고는 틀렸고, 전국에 9개의 주가 있는데 옛 고구려 땅과 백제 땅에 3개의 주씩 설치했다. 아, 고구려, 백제 이야기가 나오면 정답이 되겠죠. 니은, 리을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까요? 통일 후에 신라가 가를 설치한 이유인데 가는 점이 5개가 적혀 있죠. 가는 오소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오소경 우리가 왜 설치했냐고 배웠냐면 이 지방 세력의 감시나 아니면 지방 세력의 문화를 좀 전파해주고, 수도가 경주에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너무 동남쪽에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죠.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6번 가보겠습니다. 통일신라의 통치제도 정비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돼 있네요. 자, 지우. 통일 이후에 넓어진 영토와 통일 이후에 땅이 커졌어. 그리고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는 쓸 수가 없다. 기존 제도는 사용이 불가해요. 그래서 통치 제도를 정비했다는 말,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제민이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었다. 그리고 군과 현을 두어서 지방관을 보내서 다스렸다 돼 있죠. 맞는 말입니다. 다음, 차은이 지방의 말단 행정구역인 촌은 중요하죠? 촌은 토착 세력을 촌주로 삼았다. 오케이. 촌주는 중앙에서 파견하지 않습니다. 파견하지 않아요.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로운이 군사 조직은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십정,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구서당, 십정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음은 7번입니다. 이제 발해 문제네요. 발해는 임금이 3명이 있죠. 무, 문, 선, 이렇게 3가지 왕이 있어요. 무, 문, 선. 자, 가는 전성기니까 해동성국은 무슨 왕이다? 선왕이다. 그 다음에 상경 수도 시대. 자, 천도죠. 수도 천도 임금이 나오면 문왕이다. 자, 그 다음에 장문휴를 이용해서 산둥반도, 당나라를 공격한 거니까 당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무왕 때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다나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시기에 집권했던 임금은 돼 있네요. 가 시기는 선왕이었습니다. 전성기 선왕, 성왕 아닙니다. 성왕은 백제 사람이에요. 자, 나의 시기에 해당했던 사람은 무슨 왕이죠? 문왕이죠. 문왕은 핵심 포인트가 당과 친선 관계였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볼까요? 1번 당과 친선 관계를 맺었다. 2번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3번 신라와도 친선했죠. 이것도 핵심입니다. 신라와도 친선. 그래서 신라와 교류를 했죠.
자, 인안. 인안이라는 연어를 쓴 건 무왕이고요. 문왕 때는 대흥이라는 연어를 썼습니다. 대흥. 네. 자, 5번. 수도를 옮겼다. 천도죠. 천도하면 누구다? 문왕이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기역에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가야 될 바른말을 연결한 것은 돼 있네요. 자, 발해는 9세기 말에 지배층의 권력 다툼 등으로 국력이 크게 약해졌다. 결국 세력을 키운 거란의 침략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 줘야 되고, 그리고 망했던 이 왕자 대광현을 비롯해서 발해 유민이 고려로 대피를 했었다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거란과 고려 1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발해 왕은 연호를 썼대.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해 문왕을 황제라는 뜻의 황상이라고 칭했대. 아,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발해가 독자적인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국가였고, 이 스스로 당과 대등하다고 인식했다는 거게 되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연호가 나오면 중국과는 다른 국가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발해의 중앙 행정 조직인 삼성 육부 중 최고 권력 기관으로 그 아래 육부를 거느리고 있던 기관. 삼성 육부 중에 최고 권력 기관은 정당성이었죠. 그래서 1번 정당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삼성 육부는 누굴 모방한 거죠? 네, 당을 모방한 거다. 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했다? 운영을 독자적으로 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발해의 중앙 정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의 삼성 육부를 받아들였다. 맞죠? 2번. 좌사정과 우사정을 설치했다. 육부를 관리했다. 이것도 독자적 운영입니다. 자, 3번. 정당성의 장관인 시중이 아니고요. 시중은 신라죠. 대내상이 되겠습니다. 대내상. 자, 4번. 독자적으로 유교를 이용했다. 5번. 당에 제대로 수용하였지만 발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까요? 기역에서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오경은 수도가 5개가 있었다는 거죠. 자, 15부는 주요 지역에 중심지 설치했고, 62주는 오경 15부 62주는 지금의 우리 경상북도 같은 도예요. 근데 토착 세력이 말갈수령이 지배한 곳은 촌이 되겠죠. 촌. 우리로 따지면 증평동이나 이런 곳이 되겠죠. 자, 중앙군은 10위, 지방군은 지방군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이제 신라 하대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식인데 해공왕이 죽었어요. 마지막 무열왕 임금이 죽었고 신라 멸망이니까 이건 신라 무슨 시대다? 하대였고, 왕권은 약화되고 그 다음에 왕위 쟁탈전이 심했던 때가 되겠죠. 자, 1번 무열왕계의 세습이 끊어졌고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었다. 평균 7.5년을 왕을 해먹었죠. 근데 그 전에는 15년 정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당. 왕이 빨리빨리 교체되었다는 거고. 3번 지방 세력이 왕위 쟁탈전에 개입하였다. 핵심어가 왕위 쟁탈전이죠. 그래서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게 된 거는 대표적으로 김헌창, 앞에서 말했던 장보고의 난이 이때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4번 소수 진골 귀족에게 권력이 집중되었고, 5번 김흠돌은 언제적 사람이죠? 신문왕이죠. 그래서 요때 사람이 아니고요. 신라 중대 사람이 되겠습니다. 5번이 틀렸네요. 16번 보겠습니다. 웅주 도독 출신으로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일으킨 사람 김헌창. 왕위 쟁탈전이죠. 청해진을 배경으로 군사력을 키운 사람 장보고. 대표적인 신라 하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김헌창, 장보고가 되겠네요. 17번 밑줄친 내용에 해당하는 사건은 신라 말 진성여왕이 관리들을 통해서 세금을 독촉하자 이제 경상도 지역의 사람들, 농민들이 농민 반란을 일으켰다. 자, 신라 하대는 왕위 쟁탈전도 있었으며 또 뭐도 있었다? 농민 봉기도 있었다. 못 살겠으니까 반란 일으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종과 애노의 난과 적고적의 난이라는 난이 있어요. 적고적의 난.
예, 우리 교과서에서는 대표적으로 원종과 애노의 난이 나오니까 5번을 기억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들어봤고 1번 만적이 나는 고려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호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족은 지방의 세력 출신들이죠. 그래서 1번 토착 세력 출신이 제일 많았고, 2번 신라말 등장한 지방의 유력자들 맞고, 스스로 뭐라 불렀다? 성주 장군이라 불렀고, 4번 중앙정부, 이거는 경주죠. 경주 신라의 중앙정부 통치력이 약해지자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웠다. 자, 5번 당나라에 유학을 했다. 유학을 한 친구들은 누구다? 최치원 같은 누구다? 육두품이죠. 네, 그래서 최치원 대표적인 무슨 품? 육두품입니다. 결국 이제 육두품과 호족이 힘을 합치게 되지만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에서 20번 볼까요? 어떤 역사적 가상인물에 대한 인터뷰예요. 자, 기자, 오늘은 신라 말 혼란했던 이 정치 개혁을 하려고 했다. 혼란했던 사회 속에서. 자, 안녕하세요. 기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 들었고, 자,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당나라에 유학을 갔으니까 몇 두품이고, 6두품이고, 거기에 시험,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다. 아, 대표적으로 누구다? 최치원이 되겠다. 이거죠. 진성여왕 때 돌아와서 개혁을 하자고 했으나 진성여왕이 들어주지를 못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인물, 최치원. 자, 기억 인물이 속한 정치 세력, 몇 두품? 6두품. 그래서 이 6두품 세력들이 이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기억. 지방의 군사와 행정을 장악한 것은 호족입니다. 지방 대장은 호족이라 부르죠. 니은, 골품제의 제안을 받았다. 맞고, 디귿. 이들 중 일부는 호족과 손을 잡았다. 맞게 되겠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죠. 그래서 신라를 멸망시키고 후삼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초족이 되어서 적극적 사회 모순을 저항했다. 농민 세력, 원종과 애노의 난이 대표적이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지방 호족 세력의 사상적 기반인 것은 뭐냐면 진골 세력과 사이가 안 좋은 거 고르면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풍선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풍선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니은과 리을 4번이 되겠죠. 자, 22번. 후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후백제는 견훤이 세웠고 옛 백제 지역의 수도를 전주, 완산주로 했죠. 자,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고친 거는 후고구려, 철원으로 옮긴 것도 후고구려. 옛 고구려 지역이죠.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지배한 거. 다음에 4번 신라 왕족으로 이루어진 궁예가 공포한 거. 싹 다 후고구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번 최승우 같은 사람을 등용해서 육두품 세력을 등용했다. 최승우가 대표적인 후백제의 함께한 육두품 세력이에요. 최승우라는 사람도 잘 기억해주면 좋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3번 서술형 문제예요. 다음 가상교서, 국왕이 내리는 명령 문서를 읽고 신라가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 공통된 목적을 서술하시오 되어 있네요. 집사부를 중심으로 해라. 그리고 장관의 시중의 권한도 강화하겠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뭘 폐지하겠다? 노골 폐지하겠다. 이거는 무슨 세력을 약화? 진골 세력을 약화시키고 무슨권을 강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24번 볼까요? 발해의 중앙통치 제도네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발해가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를 보니 위의 중앙 정치 조직은 당의 제도를 수용했다. 하지만 운영은 독자적으로 하였다. 그래서 독자성을 서술하시오라고 우리가 기억해 보면 되겠네요. 일단 발해는 정당성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정당성 중심. 근데 당나라는 정당성 중심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한 거고요. 그리고 육부도 있는데 육부의 명칭이 유교 덕목을 쓰는 충, 인, 의, 지, 예, 신. 유교 덕목과 관계가 있는 말로 바꾸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독자적 운영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라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서술하시오 돼 있네요.
이 상황은 신성령 3년에 백성들의 수탈이 엄청 많았고, 백성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진성령이 너무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종과 애노의 난 같은 게 발생했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게 왜 발생했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농민에 대한 수탈이 엄청 많았다. 수탈은 뺏는 거죠. 수탈이 심화되었고, 자, 두 번째는 자연재해, 전염병 같은 것들로 인해서 농민 생활이 어려워졌다. 생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도 힘든 나머지 어차피 죽을 거 왕한테 한번 대들어보자, 이런 심리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숙제검사 정리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